인구 문제에서 가장 유명한 이론은 멜서스의 인구론인데요. 산업혁명 시기에는 인구 증가하는 게 정말 긍정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영국의 경제학자 멜서스는 그 의견을 뒤집는 이론을 하나 내었습니다. 바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인간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이론을 내었는데요. 먼저 제 발표의 주제는 웰리스 관광 논문 작성인데요. 이를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제가 도시지역 관광개발론 과목을 수강하던 중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국내 지역 관광 사례에 대해서 연구 논문 과제를 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웰리스 관광을 주제로 선정하였고 이를 주제로 제출했던 논문을 발표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관한 것인데 이게 저도 뜻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가지고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파트 공급률을 살펴보면 광주가 압도적인 수치로 66%라는 이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광주가 다른 지역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과잉 공급, 주택과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과잉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성장과 현 상태입니다. 먼저 생산 함수를 보면은 수학체감 법칙에 따라서 한계 생산이 감소하고 한계 생산이 감소하면 소득 증가가 둔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면은 같은 양의 생산 요소를 투입하더라도 이전보다 더 많은 산출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론으로 현 상태에 대해 진단을 해보면은 1인당 자본에 따른 한계 생산량이 코로나로 감소하였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경제학부장 이찬영 교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말 그대로 아임 마스터, 약간은 조금 좀 수준이 있게 느껴지죠. 고수를 한번 선발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경영학부 공사 출신 전성범 과장님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신용보증기금 광주 지점에 지금 재기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지금 이렇게 광주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우리 한수정 본부님 한번 박수로 맞아주시면 Give a presentation about political economy and economic development. Actually, over the few decades, we have seen a shift towards more democratic and market-based economic systems, changing from common or mixed economies to market-based ones. Is the rate of increase in real GDP. So while the economic development is 주제는 트랜스포머 네트워크 접근 방식을 수산난먹이 생물 품질을 예측하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연구는 인공지능 학부 박사 과정인 2명과 같이 했던 연구인데요. 요즘은 수산난식 먹이 생물이 감소하고 먹이 생물의 대량 배양급이 관리가 어려워져서 수산난식업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연구는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먹이 생물 관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공 논문을 발표하는 발표였다면 이런 발표가 굉장히 훌륭한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프레젠테이션 대회라는 곳에서 이렇게 성중을 좀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 실험을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분석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콘텐츠를 구성하기보다는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좀 더 이해도도 높고 흥미도 계속 가지고 볼 수 있는 발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업계 지각 변동을 주제로 발표할 경제학부 20학번 김예림입니다. 밑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적 금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요. 근데 네이버와 카카오를 예시로 생각해봤을 때 브랜드 인지도에서 나오는 고객 신뢰, 건전한 재무 상태를 활용한 저비용 자본 조달, 그리고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 등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서 은행과 기존 금융사들과의 경쟁 관계가 불가피했던 거죠. 그런데 빅테크 플랫폼이 계속 긍정적인 측면만 말씀드렸지만 양면성을 띠고 있어요. 탐색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그런 엄청난 장점도 사실 있지만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공정한 경쟁, 금융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성 등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 및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림 학생의 발표는 꼭 집짓기 같았어요. 기초를 먼저 깔고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장식을 하고 지붕을 엮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은 백워드를 하고 포워드를 하는 이런 느낌이 계속 되다 보니까 약간의 텐션이 느껴지면서 이렇게 발표에 대한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은 굉장히 고급 스킬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장 변화에 관해 발표할 21학번 김서경입니다. 이번 팬데믹을 겪으며 경기는 가면 갈수록 나빠지는데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아이러니하게 2020년과 21년도 지속하게 그 규모가 꾸준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런 것일까요? 양적 완화로 주식시장과 부동산의 열기가 커지며 자산 가치가 노동의 가치보다 커지게 되었습니다. 경제 성장과 노동으로 인해 커진 자산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정성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적 완화로 돈이 엄청나게 풀리게 되었지만 왜 노동시장은 좋아지지 않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동 가치보다 자산의 가치가 더 커지면서 주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꾀하거나 근로 의욕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고 미국의 경우 노동 공급과 수요의 관계를 나타내는 베버리지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하여 실업률과 빈 일자리 모두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언론에서 나온 기사거리들을 발표하다 보면은 지식 전달에 그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 서경 학생은 내 것으로 소화하는 노력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어떠한 것에 대해서 내 생각은 이렇다. 그런 것을 한두 마디 이렇게 넣어주는 것은 굉장히 어떠한 사회적인 이슈를 내 것으로 소화해서 오디언스와 교감하고자 하는 노력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고요. 감사합니다. 먼저 연구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FTA 확대는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농산품과 농가들이 시장에서 도태되도록 무한 경쟁의 구조로 내몰리게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의 한 가지 방안으로는 ICT, 빅데이터, 스마트 농업 등 신기술 활용의 거부감이었고 새로운 시각과 가치를 지닌 청년 농업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청년 농업인으로 정의되어 있는 39세 이하 비율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마저도 매년 감소되어서 2019년에는 6,859 80%가량 감소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대학 재학 여부의 한계효과는 0.378입니다. 그 뜻은 농업대학을 재학하면은 농촌으로 진로를 희망할 확률이 37%가 증가한다는 소리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15% 정도 농업 관련 분야로 희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의미한 변수로 위에 유의미한 변수 4가지와 근로소득을 뽑았습니다. 분석 결과 시사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농업 전문화 고등학교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등학생들에게는 농업대학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과 진입장벽을 좀 낮출 수 있는, 정부의 벽을 낮출 수 있는 홍보와 같은 유인 정책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학내 농촌 관련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을 얻어갈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이 필요하며 취업 진로를 앞둔 학생들에게는 농업 관련 분야 기업에 대한 정보 공급 확장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부양 정책 한계와 그 해결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경제학 물리학번 박현성입니다. 일회성은 코로나 재난 지원금은 소비의 지속적인 상승을 보장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경제가 이제 예전처럼 돌아갔을 때 남는 것은 엄청난 물가 상승률과 개인의 세금 부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일 때 저희 팀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 문제의 해답을
이제 스타벅스 예측에서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2021년 9월 기사에 의하면 스타벅스 코리아 고객 예치금은 총 1,800억 원, 이제 전 세계 스타벅스 카드에 담긴 고객 예치금은 2.3조에 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스타벅스는 2.3조라는 예비 판매량이 보장된 것은 물론 이 돈으로 재투자를 통해서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해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팀은 이제 앞서 말한 기업의 예치금을 정부에서 이제 직접 운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물론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지역상생 카드로도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이제 세금으로 시행되는 경제 부양 정책이기 때문에 단발성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경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팀에서 제시한 예치금을 통한 소비 전개 정책은 국가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후보 먼저 한번 연단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먼저 한번 본인이 정말 나는 우승해야겠다라는 그런 한번 마지막으로 어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또 순위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네, 저 열심히 했습니다. 크게 상관 안 쓰고 후배가 더 좋은 상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하면서 넘기겠습니다. 저는 뭐 선배가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프레젠테이션 대회 준비하면서 사람이 다 그래요. 예, 다 선배님한테 양보하겠습니다, 후배님한테 양보하겠습니다 하면서도 제가 노력 엄청 했어요, 저 상 주세요 라는 말을 또 까먹지 않고 하는 게 여기 나오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2022년 혁신손도학부 경제학부 프레젠테이션 대회 명예 최우수상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가 아니라 예. 자, 명예 최우수상 청년 노비노 육성 방안을 발표한 강지구 학생에게 전합니다. 수고 부탁드립니다.